없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는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부해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책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님. 예, 오명근입니다. 예, 부장님, 지난주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20쪽에 우리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지난번에 그 삼성 그 인력거 채용했는데 그 얼마,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나 그 됐나, 그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삼성 하청업체. 예, 예. 우리가 계획은 70명이었는데요. 예. 한 38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38명? 네. 사실상 삼성 하청업체에서 저도 기대도 많이 했는데 원래 그 보안 이규례라 사실상 조금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에 삼성이면 정말 우리 그 시민들은 굉장히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 이제 채용 그 공고를 보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또 그냥 절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 신성장 전략가에서 이제 삼성 관련되신 분하고 이제 거의 뭐월 1회씩을 미팅을 했는데 뭐 시에서도 뭐 적극 말씀을 드린데요. 삼성전자 방침은 일단은 뭐 관리직이나 사무직이나 웬만한 연구직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뽑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가 있는 부서는 다 공개 경쟁 뽑고요. 우리가 몇 번 건의했지만 사실상 뭐 하청업체나 뭐 관련된 데나 저 혜택을 볼까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우리 소상인들 그 지원이 좀 몇 군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계속적으로 먼저 교수사비로다 이제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 상인 그 대표 그분들의 그 의견은 만족도가 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이 많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정책이 전통시장 위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시설비도 많이 투자했고 이제 뭐 상인대학이나 뭐 매니저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상인들이 좀 우선적으로는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먼저 의식 전환이 좀 돼서 개선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요즘 뭐 배추가 이제 금추가 돼서 저도 이제 한번 시장에 이제 배추를 한번 사러 갔더니 한 10,000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보니까 사실 10,000원짜리인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헛없이 이제 그 이마트를 갔더니 거기는 저 한 4,870원인가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대형마트에서 정말 그 나쁜 말로 얘기해서 그냥 거기서 사다가 다시 팔아도 한 200%에 대한 그 이익이 생기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날 이제 시장님 모시고 4개 시장을 돌았고 또 저녁에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가봤지만 품질이 거의 비슷한데도 가격 단가가 한 4,000원 정도 차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상인회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똑같이 대형마트에서는 물론 다량으로 하고 뭐 시장은 소상공인이라 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조금 뭐 대량으로 뭐 가락시장에서 구해든지 해서 그 마진을 조금
해서 대형마트하고 조금 너무 차별하지 않고 전통시장에 또 품질 좋고 싼 맛에 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성인 그 대표분들도 좀 네. 사업의 융통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것도 들고 좀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그 도시가스 그 공급에 대한 거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평택의 이제 도시가스 이제 목표율이 이제 90.5%네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향상됐지만 그래도 농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많고 지난번 저 시정지름을 통해서 이제 조례까지 이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그 취약 지역에 이제 보조금 나갈 수 있는 그 계획은 아직 다 안 잡혔죠, 내년께. 네, 우리가 지금 수요자산은 다 끝났고요. 예. 내년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확대가 좀 많이 돼서 우리 시 예산이 좀 많이 반영돼서 우리 농촌도 정말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가스 공급이라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 더 적극적인 조서 사전 그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1차 청소가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양재석 의원. 자치해야 됩니다. 자치해야 됩니다. 그쪽에 경쟁력 있는 뭐 중소기업 육성 이제 지원 그리고 강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인데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업체를 이제 방문하시고 참 뭐 당연히 이제 뭐 기업체들 지원해서 거기서 또 잘 돼야 뭐 또 주변에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일자리 알선이나 이런 거를 좀 잘하고 계신데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뭐 효과 나는 건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기업체 가면은 거의 반나절 이상은 이제 할애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기업 애로만 받고 그런 것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지원을 해줬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이렇게 가니까 이 지역에서도 우리 이제 평택 시민들을 이렇게 좀 채용하더라.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참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 TVTV 보시면 이제 지금 올해 작년에 저희가 기업이 이제 1930개였는데 올해 126개 증가한 2,000 몇 개 기업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의 기업체 방문을 비롯한 이런 우리 기업하기 좋은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지금 뭐 당장은 뭐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평택에 모이게 하고 또 인력을 채용하게 하는 또 세금도 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목표가 만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7,700개를 돌파를 해서 상반기 7월 기준으로 7,700개를 돌파를 해서 올해 한 12,000개 이상 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숫자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7,000개, 뭐 10,000개 일자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7,000개라는 건 어떻게 보면 허구거든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이런 것까지 이게 다 들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좀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이게 7,700개가 아닌 70개라도 진짜 괜찮은 일자리,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뭐 10,000개라는 게 진짜 현실성 있게
거기서 해서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그 만기에 있어야면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숫자보다는 좀 내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이제 10쪽에 보니까 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노후산단, 우리 이제 평택에는 이제 노후산단이 이제 꽤 됐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 국도변에 이제 송탄이나 이제 평택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되고, 또 그 이후 이 옆에 또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또 옆에 또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또 지금 찾아보고 보니까 이제 민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그 들어온 업체들도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단기적인 대책하고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거기가 이제 지도 점검을 분야에 따라서 대부분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택 산단 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랑 협조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 파악된 악취 중점 유발 공장이 이제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이미 실시를 했고요.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협조를 그리고 해주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지만 그 측정을 하다 보면 이게 다 기준치 이하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기준치가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어떻게 거기 행위 제한을 저기 하지만 검토해보면 뭐 다 기준치 이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주변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없는 쪽으로 또 이렇게 또 민원이 또 발생을 하고. 기준치 이제 미만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고, 일부는 이제 기준치를 초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도 조치를 했고요. 그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됐다 하더라도 그 업체 측에서 이제 인근 학교라든지 향후 이제 택지개발지로 들어온 거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일부는 또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자본함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거기가 저희가 그 경기도에 산단,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저희가 간회시가 됐는데 1억 2천만 원 용역비가 간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공단 산단을 조금 이제 노후 산단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이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굴뚝 산업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됐지만, 지금 이제 환경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금 느꼈던 그 시대 분들보다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모르고 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옆에 이제 학교도 예전에는 없었다가 이제 학교도 들어왔던 거고, 또 옆에 또 바로 옆에 이제 또 대규모 또 택지 개발해갖고 또 공동주택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계산단이 옛날에는 이제 뭐 도시 외곽에 있는 공단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기가 도심 속의 공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옛날 구로공단,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된 그런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업종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거 거기도 다 굴뚝산업을 맞선 거지만 지금은 굴뚝산업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종 변경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근본 영역을 통해서 그런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경기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업종 변경이라든지 업종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도심 속의 산단으로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산단으로서의 변화 가능성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도 단속을 해서 그 지도 단속하고 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12도 미리 지원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 뭐 다른 그 도심 속의 산단,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구조 고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입주 아파트가 이제 다 들어와서 입주하다 보면은 지금도 애들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집단 민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 이건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산업단지도 했지만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서탄이나 이제 청북 같은 데가 이제 개별 입지로 들어와서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반시설이 거의 다 안 돼 있잖아요. 부족하죠.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뭔가 기업하기 좋게 사람들이 거기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일부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또 불편함을 또 느끼거든요. 그런 지역이 꽤 있을 텐데, 평택에. 예.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청북이나 뭐 서탄도 그렇고. 예. 그런데는 그 어떻게 보면 시설을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을 해야 돼도 건물들이 이렇게 지다 보니까 도로 뭐 6m 도로도 없었네. 좀 부족. 못 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반 시설 하수나 이런 것도 또 안 돼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을 뭔가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도의원님들 쪽을 받아가지고 그 도에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업비를 매년 꽤 많이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길을 확보하고 싶어도 양쪽에 공장이 있다 보면 사실 도로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인허가를 좀 내줄 때 어떻게든 선의라도 좀 이렇게 권해서 좀 건물들을 좀 또 이쪽으로 좀 짓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나 봐요. 지금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허가 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든 다 내 땅이라고 해갖고 다 뭐 펜트 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좀 내서 근데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용적률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신경 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 쪽에 이제 우리 산업단지가 이전에 대한 그걸로 해서 또 우리가 또 물량도 받은 거에서 거의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단지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참 작년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해요. 최고의 민원이 어쨌든 보상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던 뭐 당연히 뭐 지역 개발로 인해서 개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사셨던 이제 원주민들, 토지주들은 뭐 그게 내가 좋아서 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거의 설비 매수가 아닌 강제 수용이거든요. 50%가 넘어가면. 예. 근데 지금 이제 시행사들이 그 작업하시는 이제 시행사들하고 이제 주민들 간에 굉장히 지금 이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시작되는 게 이제 유창은 지금 시작도 안 된 거고 예. 지금 현재 이제 드림테크하고 진이 3산단 드림테크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같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진이를 지금 이제 보상 뭐 한 제가 알기로 한 43% 정도 소비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보상 관련해가지고 그 원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좀 현안을 가지고 시행사하고 좀 이견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사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좀 나서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지금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뭐 백 과장님하고도 뭐
BJ하고 이제 시행사들하고 며칠 전에 이제 만났을 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 말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네,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한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열어놓고 다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맞대응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기 시는 그 주민 입장을 좀 대변해 줘야 되니까요. 저희도 이제 먼저 한번 그 문자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시행사를 다시 이제 불러서 강력히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주민 대책위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에서 시에서 그 시행사한테 이렇게 중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43%에 저기 됐지만 43%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의서가 받은 게 많은 거잖아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참 말이라는 게 말장난 같은데 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재감정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근데 뭐 재결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50%가 넘어가면 되지만 지금 도에서는 50%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도에서는 한 60%도 이렇게 좀 60%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도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본연이 생각해도 거기가 뭐 종종 땅이도 그런 여건이 많아서 50%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주민들 간에 지금 쌈을 붙여.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참 거기 직성천이에요. 다 사돈의 팔촌이라고. 좋았던 이웃들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양분을 시켜놨어. 그러면은 시행사들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욕심에 그냥 앞만 보고 가지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극 좀 반영을 하셔. 지금 뭐 그 전보다 백 과장님이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비대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템포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대책위에서 좀 자주 만나서요. 저희가 시행사 측에 주민 입장을 좀 대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대책위하고 자주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행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말을 들어주는 것만 돼도 그분들은 요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중에 뭐 이게 평가가 돼서 더 되는 거는 차후 일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평택에 있는 임야 거기가 한 16만 원대부터 보상이 책정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 있는 임야 같은 것도 기본 살려줘요. 거의 7, 80이에요. 매매되는 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그럼 의원님, 저희가 주민들 의견 경청을 해서 시행사 측하고 만만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드림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상도 안 나간 거잖아요. 네, 현재 보상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죠. 네. 아니, 이거는 뭐 다 보상 공고까지 다 하고 책정이 됐잖아요. 근데 보상 진행이 안 돼. 아니, 뭔가가 보상을 주려고 보상 공고까지 다 해갖고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뭐 주민들하고 지금 보상 아니, 진해 상담단은 금액까지 보상이라도 해갖고 지금 진행이 됐어요. 예. 많이는 안 됐지만. 네. 근데 같은 시기에 하는 건데 여기는 보상도 안 나가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드림테크 말씀하시는 거요? 예. 거기는 당시에 이제 PF를 일으킬 때 이제 주민 동의를 50%를 이제 받는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PF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 보상 공고 나갔는데
그 주민들이 반감 생겼는데 그 동의율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거기가 동의율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5%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5%? 9월 5일 현재 네. 약정책이 5%인데 이건 이제 뭐 그 사업 지구에 따라서 뭐 즉시 보상 주는 데도 있고 아니 근데 그게 뭐 이제 이게 웬만큼 보상 그렇고, 공고가 네. 나갔어 이제 네. 개별 통지가 다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동의서를 못 받아요. 그럼 내일 좀 해보세요. 제발. 동의서가 어떻게 받을 거야? 아, 그래. 그다음에 그 PF를 일으키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그래요. 일단은 그 토지 소유주들의 50%를 제가 그러죠. 동의를 좀 아니 근데 가져와라 해서 내 땅에 대한 그 금액도 모를 때는 몰랐지만 지금 아는 거고 그 사업해라고 동의서 써주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뭐 1년이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이것도 재감정이고 절차가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감정평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 후에 1년이 지나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뭐 2년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해제되는 겁니까? 해제 여부는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재산을 묶어놓은 겁니다 또. 보상도 안 주고 보상 그러면 이게 책정도 안 해놨어. 그래놓고 또 이게 시간이 가면은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또. 근데 그 토지 보상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주민분들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 이제 3인이 이렇게 지금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하시는 분들이 그 감정평가에 이제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아니 평택이 과장님 같으면 만족을 그렇게 만족을 이게 못하는 평가 문제가 금액이 나오니까 시행사 측하고 또 뭐 주민들하고 뭐 도에서 이렇게 3인이 감정평가를 하면은 평가라는 게 기본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등락폭이 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이 10명을 해도 간평에서 나오는 그거는 감정평가가 세지 뭐 하는데 평가가 결과치가 차이가 많이 나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기본 일단 데이터를 예. 똑같이 주고 예. 나머지에서 간평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부분이라 네. 등락폭이 날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최소 뭐 5% 이내인가 요거를 좀 맞추게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아니 그 데이터를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좀 더 그게 기준이야.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거는 보상도 안 나왔습니다. 뭐 저기 진이 삼선당 같은 경우는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럼 또 1년 있다 2년이 끊었어요. 그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뭘로 져야 되는 거야? 아니 땅도 못 파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쨌든 고시가 돼서 그 시점부터는 매매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2016년도에 보상이 나가지만 기준은 2011년 걸로 하는 거야. 저희 의원님 그거 이제 보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단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테크 같은 경우는 반대를 안 해? 보상 이제 금액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중요한 거는요 네. 반대는 안 해요. 금액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거지. 당연한 거죠. 내 재산에 대한 평가가 낮게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지금 진입삼선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다 우호적으로 해줬던 지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건 보상은 현실이잖아. 그리고 이런 기준이 이거는 뭐 상위법이겠지만 어떻게 2016년도에 보상이 2011년도에
고시가 됐으면은 2년 동안 해서 진행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상이 했으면은 2011년도 근거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시행사들 잘못으로 2, 3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걸로 소급을 해서 다시 뭐 2014년도 걸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2011년도 걸로 한다니 누가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시만 되면은 안 올라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시점에 이제 그 실거래가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도로 보상에는 이런 쪽에는 사실 이제 실거래가도 많이 참조를 해서 이제 그 감정가를 책정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 쪽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래가하고 이제 그 보상가하고 이제 그렇게 그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더 연구를 좀 해보겠지만은 시에서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사실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 더 한번 노력해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대안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대안이라는 게 이게 뭐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법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민들은 피해자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이 묶였어. 그래갖고 한 4, 5년 있다가 5년 전 걸로 평가해서 보상 주겠다 하면은 누가 인정이겠냐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익도 아니야. 이거 공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또 뭐 억지도 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야. 아니 내 땅 평가 높게 해달라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행사들이 교묘하게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양분을 시켜요. 지역을. 그리고 평가하다 보면은 이해 안 가는 평가 금액이 나오잖아. 아니 과장님도 그분들 얘기 들어보지만 이해 안 가세요? 그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 그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으십니다. 일리가 있어요. 네. 그 보상받은 금액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 이주를 할 수 있는 그 보상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현실에는 그 좀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많이 그 감정 평가 금액에 이제 불신도 가지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주 택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먼저 추첨을 협의한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 건데요. 일단 저희 이제 변호사분이랑 이제 먼저 일단 그 계략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제 팀장님들이랑 이런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인근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 문제는 뭐 뾰족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요. 그래서 그 된다는 건 있고요. 그 부분도 사실 된다 안 된다까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주자가 지금 이제 38 예, 38가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은 추천권은 줘요. 그렇지만 1번부터 38번까지 넣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먼저 추첨을 하더라도 전체를 갖고 이제 전체를 갖고 순번을 먼저 추첨을 먼저 했어야 이제 맞을 수 있었는데 1번부터 뭐 20명이 저기 했으니까 네. 1번부터 20번까지 넣어놓고 거기서 우선권이고 협의 안 되신 분은 21번부터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의원님 그건 하여간 제가 다시 아니 지금 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또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추첨은 일단 하지 말아라. 일단 저희가 이제 시행사한테 그렇게 그 나중에 이제 주민들 간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그 동네를 못 떠나시는 분들의 이주택지를 가셔도 지금도 거기 사시지만 그럼 거기에 같이 사는 분은 양분돼요 또. 그렇죠. 같은 동네에 살 수 있겠냐고요. 누구 하나 떠나야지.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을 뭐 이관시킨다든가 주민을 이렇게 좀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그 보상을 해가면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 나가고 시행사 측에서도 그 문제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창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창은 지금 여기 승인 신청 중입니다. 심의 했는데 이제 그 뭐 사업자 변경도 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도에 이제 심의 올라가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산업단지 계획 이제 승인이 이제 계획대로하면 올 말에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승인이 떨어질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올해 뭐 상반기 원 계획은 한 상반기쯤에 지금 될 것 같았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PF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워서 이제 사업자 변경까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민들한테도 거의 다 된다. 그리고 또 지역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전임 때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다 다시 도시공사가 하겠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던 민간한테 이거 잘 하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넓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도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아니 뭐 우리 뭐 국장님이야 또 그 지역 그 위원장님을 하셔서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있던 일이야 이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옥정비료 건이 이걸 하는 조건이 옥정비료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옥존 비료 중에 이제 화석유리 쪽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옥존 유리. 예. 본 공장이 있고 창고가 옥존 쪽이 화석유리 쪽에 예. 있어요. 화석유리는 들어간 거고. 거긴 들어간 거고 치고는 이제 본 공장이 네. 그것도 어떻게 됐든 매입 조건 뭘 해와야 우리가 이거 해준다는 거냐 아니야. 또 이제 일단은 이게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이 잘 돼야 2차로 이제 그 후에 추후에 근데 추이가 아니고 우선 그 매입 계획서를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옥존 비료가 지금 이제 경매 중에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경매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하여튼간 그 옥정비료는 이게 승인이 나고 저기 한다면 바로 매입부터는 들어가야 돼요. 그건 추후에 해서 거기서 뭐 경매를 그렇죠. 받던지.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저 현재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하여간 그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그 옥존 비료로 인해서 그 주변이 환경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이제 보고 드리고 예비비 집행해서 이제 덮개 다 씌우고 일단은 가장 예비 조치는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옥정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승인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 저기하고 이 업체하고 시행하는 업체도 저기하고 협의하는 저기하고 그냥 협의해갖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잘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약속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2쪽에 이제 뭐 겨울철이 이제 때가 다 다가왔고요. 아마 이제 가스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얘기가 지금 이제 소형 이제 저전태크 사업을 이제 먼저 하나 했죠. 예,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뭐 평성으로 가는 거는 이제 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했다가 지금 취소시켜서 치하돼서 국내에서 원치 않아서 이걸 또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경기도에
처음부터 뭐 31개 시군에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조사하고 어떻게 됐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노양 1, 2로 아니 애초에는 저기 서천면 회알이 아니야. 거기 했었는데요. 그 당초 이제 거기 회원이 마을에서 자진 포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지 않는 건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동네에다 해주니까 받으셔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그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순서대로 했더라고요. 순서대로 했어요. 순서가 아니고 그러면 순서대로 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정한 건 아니잖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까? 일자리 겁니까? 이제 사업 신청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사업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일반 주민들이 마을에서 하는 거죠. 마을에서. 아니 주민들이 그거는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했다가 또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사업 막상 신청을 이제 자부담 이런 게 이제 확정되고 하면 또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고 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그거는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제 회원이하고도 제가 또 통화를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계획 아니고 거기 이제 가스를 들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5년 이내에 가스가 들어온다고 그때 가스를 놓으신다고 도시가스를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사장님 하시더라고요. 서탄면 이렇게 쭉 봤을 때 5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아,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웬만하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쉽겠냐고. 쉽지 않죠. 제가 봐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적봉리나 회아리는 쉽지가 않아요. 살이나 뭐 금암리나 이쪽은 금암리나 마들리는 그냥 길 따라서 붙어 가니까 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아리라는 동네는 굉장히 어려워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아니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5년 이내에 가스 들어온다고. 아니 그럼 5년 후에 가스 들어오면 그 가스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스는 그냥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에는 쉽지 않다고 했는데도 아니 그 가스 비용 설치하는 거랑 별 차이 없던데? 아니 LPG가 더 쌉니다. LPG가 훨씬 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LPG가 소형 저장 탱크가 이제 예를 들면 도시가스는 뭐 최소한 몇백만 원 수준이면 LPG는 그 100만 원 미만인데 그 세대당 부담이 훨씬 적은데 이제 주민들 선호도로 따지면 도시가스가 훨씬 좋죠. 아니 왜냐면 이제 선호도야 하는 거는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게 최고 낫죠. 깨끗하고. 네, 도시가스를 아 그렇지만 현실성에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주민들 중에서 그런 욕심도 있었을 테고 도시가스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부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겹쳐서 보면 아니 그게 가스 저기 한다면요 저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엄청 들어요. 한 기본 280만 원 들어요. 최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못한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 왜 그거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면 저기 향후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도 더 이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스 이제 지원 조례 이제 새롭게 만들었죠. 네.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 지금 6억 6억이요? 예. 6억 갖고 얼마나요? 아 예전에 전 조례는 20억이에요. 20억. 6억이고요. 6억이면 이제 200만 원이 최대니까 300세대인데 뭐 150만 원 나온 데도 있으니까 뭐 300에서 400세대 정도 잡고. 지금 그렇게 뭐 300세대, 400세대 해갖고 이렇게 아, 막 근데 처음이니까 큰 건데 그 전에 있던 조례는요 취약지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덕이나 뭐 서탄 예를 해서 그게 이제 5대 때 말에 한 건데 2009년도인가 그거는 처음에 조례 만들 때요 그 목표액이 20억이었어. 일단은 처음 시행을 해보고 또 저희는 수령에 반영해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선정을 이제 뭐 올해 이제 계속 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좀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별로 이제 그 택지 개발하고 전원단지 같은 걸 묶어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가 이제 사도야 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스가 그 사도 입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개발할 때 차라리 도로나 이런 거를 그냥 기부 체납을 해갖고 하면 모르는데 이걸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도시가스 설치를 되니까 뭐 6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설치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실 LPG 소형 저장 탱크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도시가스가 그 앞까지 들어갔어. 물론 그렇지만 이제 뭐 아버님 말씀대로 600만 원이면 저희 200만 원 정도 자산.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여기도 가능한 건지. 그거는 200만 원을 최대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만 원 그게 여기에 가능한 건지. 본인들이 400을 부담한다면 일단 우리 시에서 20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 중에 공급 금액 중에 4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자기들이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면 저희가 200만 원까지 공급까지. 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공급관까지 그러니까 그 단지 내도 공급관까지라는 거는 인익관이나 그러니까 이제 세대당 200만 원씩은 가능하다. 네, 그렇죠. 공급관 비용만. 공급관 비용. 네.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한데 이제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위원님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에서 네, 아무래도 아니 우선순위가 올해 이제 그 관이 그 앞에까지 들어갔어. 이제 제 말은 이제 여러 이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자연 불황이나 이런 좀 어려운 아니 뭐 부분이 전원주택까지도 자연불락인데 올해 이제 그 사업을 해갖고 그 앞까지는 해놨는데 거기서 못 따갈래니까 뭐 600만 원 이상 든다니 이게 또 너무 또 부담이 많다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업은 제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예임이 마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식사해 볼까요? 식사해 보시죠. 요건 맞추고 가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